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 지금 손해보고 계십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손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정리되지도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신청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되었어도 자격이 되었어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받을 나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돼서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전혀 불안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확인을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결과가 이미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갈림길은 나중에 한 번의 설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게 되고 그 자체가 다시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보험료를 더 냈느냐, 적게 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죠. 이 구조는 국민연금의 여러 절차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결과는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생기지만 이 권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이 먼저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고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급권이 무기한으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시효가 끝나버리면 과거에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자체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권리는 있으니 괜찮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 제도는 이렇게 기다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은 기간이 계속 쌓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급해서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연도 기준과 급여 종류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요. 이 함정이 더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경고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라는 연락을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본인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갈라놓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함정의 핵심은 복잡한 계산이나 어려운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을 미루는 순간부터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는 자격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놓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손해가 왜 자주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공통으로 착각하는 기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판단을 갈라놓는 핵심은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딱 몇 개의 숫자, 기준입니다. 이 숫자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입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조건을 아무리 충족해도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처리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이 같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이 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미 일정 연도까지는 단계적 상향 구조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 항상 연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연기연금 가산율입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연금 수급을 늦추는 선택을 할 경우 연 7.2%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자 개념이 아니라 연금액 산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역시 연도 기준 제도에 따라 운영되며 향후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의 공통점은 모두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숫자대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본인의 선택과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결과는 가입기간, 수급 연령, 연기 여부라는 기준 숫자에서 이미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숫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손해의 상당수는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서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오해는 시니어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앞에서 얘기한 손해 구조와 직접 연결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가 되면 연금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령만 도달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연금이 지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식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령 도달만으로 지급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급건이 발생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은 개시되지 않아요. 이 오해 때문에 신청 시점을 놓치고 그 사이의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착각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으니 국민연금도 같이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두 제도는 운영 주체도 다르고 신청 절차도 다르며 확인해야 할 기준도 다릅니다. 이 오해는 확인 자체를 미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낸 만큼은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인식입니다. 이 생각은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은 단순 적립금 환급 구조가 아니며 지급 방식과 수령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오해는 신청 시기 선택, 연기 여부 판단, 다른 연금과의 관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모두 확인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펴보지 않게 되고
그 사이 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손해의 출발점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오해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구체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실제 실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 유형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며 의도적으로 포기한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신청 연령이 되면 주변에서 이제 받을 때가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에 급하지 않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신청을 미룹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미 수급건이 발생한 상태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일정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이사, 재취업 등으로 연금 신청은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면 이미 일부 기간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급여 종류와 연도 기준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존재한다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의 특징은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늦게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미리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연금 수급과 관련된 가장 흔한 실수는 미루는 동안 권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사례는 앞에 얘기한 신청을 미룬 실수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내지 않아도 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성실히 납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로 이어진 유형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장가입자였습니다. 상태가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자격변동 신고는 하지 않았지요. 이 과정에서 가입 형태가 실제 상황과 다른 상태로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지위에 따라 보험료 산정과 납부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자격이 변경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과언합입니다. 실제 소득이나 상태와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자동으로 조정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자동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실수의 또 다른 특징은 손해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달 조금씩 납부되기 때문에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산이나 확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이 냈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때서야 과언합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과언합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역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연도 기준과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성실함이 항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태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은 성실함은 그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서는 자격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순간부터 불필요한 납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사례를 보고 나면 그럼 지금 나는 괜찮은 상태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 바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손해와 실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 상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복잡한 판단 없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만 다룹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공식 기록상 가입기간이 어디까지로 잡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이력과 기억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직, 휴직, 자영업 전환 시기가 있었다면 기간 누락이나 중복 기록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연금 수급 신청 여부입니다. 수급건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미 신청이 접수된 상태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신청 이력이 없다면 지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현재 연금이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과혼합, 환급 대상 여부입니다. 가입 형태 변경, 소득 변화, 자격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과혼합이 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 확인과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도 기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 신고 내역입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여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 정산이나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억이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공통점은 모두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이 늦어질수록 앞에서 얘기한 손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보게 되면 놓치기 쉬운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본론에서는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할 제도 묶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단독으로만 판단하면 결과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연금 하나의 선택이 다른 제도와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제도 묶음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봐야 할 것은 기초연금 신청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며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역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연도 기준과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행정 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연기연금 선택 여부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을 늦추는 선택이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기 의사를 명확히 선택해야 연기연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점에 일반 수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연기연금 관련 기준과
가산 구조는 연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분할연금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분할연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연금 가입기간,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연도 기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봐야 할 것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거나 소득 구조가 바뀌면 건강보험 자격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기준은 연도 기준과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모두 연금과 동시에 작동하지만 서로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판단은 항상 이 묶음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봐야 실제 결과가 보입니다. 이제 본론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면 정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바로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국민연금에서 결과를 갈라놓는 핵심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숫자, 조건, 시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반드시 고정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기준에 도달했는지입니다. 둘째, 수급 연령이 이미 지났는지, 다가오고 있는지입니다. 셋째, 연금이 자동이 아니라 신청과 선택으로 움직인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점이 지나가면 선택지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이유는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제도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고 기준 연령은 지나가며 선택 가능한 구간은 닫힙니다.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급 신청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격 변동이나 과오남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확인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금이나 복지제도를 다시 보게 될 때 반드시 써먹어야 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인가? 내가 신청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건 미루면 정리되는 정보가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이건 저와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배달해드리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국민연금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1번. 아직 헷갈리고 정확히 모르겠다. 2번. 여러분의 참여도 따라. 기초부터 다시 설명할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만 짚어드릴지. 다음 영상 내용을 정해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손해를 막는 다음 한 편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세요.